켰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8월 31일차 시작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이 생방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3일치 거를 오늘 했는데 사실은 한 5일치 거 한 겁니다. 아까 재물포 조약을 그냥 자꾸 하다가 녹화가 안 되고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31일 거까지 하고 9월 1일부터는 또 내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은 1962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는 필리핀이 있고 또 칠판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고 장준하 선생님이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962년 8월 31일 필리핀 장준하라는 키워드가 이어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날 장준하 선생께서 상을 하나 타십니다. 막 사이사이 라는 상을 타십니다. 이 상을 수여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께서 62년 8월 31일 수상하신 이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1957년에 당시에 필리핀의 대통령이던 막사이사이, 지금도 온 필리핀 국민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대단한 위인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 어워드, 국제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50만 불을 출연을 해줘가지고 이 막사이사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아시아 각국에 있는 좋은 분들에게 상을 주는데 지금은 이 권위가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면서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국력이 쇠하면서 이 상의 권위도 같이 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주냐 하면 노벨상은 뭐 과학 쪽에도 주고 인문학 쪽에도 주고 막 정치 쪽에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막사이사이상은 평화 부문, 인권 부문, 자유민주주의 부문, 그다음에 자원봉사 부문, 방송 중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평화 부문, 인권 부문, 민주주의 부문, 자원봉사 부문, 뭐 이런 쪽에 그 수여를 합니다. 상을. 근데 우리나라의 수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준하 선생이 첫 번째 수상자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실만한 분들이 이 상을 많이 탑니다. 대표적인 분이 정치도 하셨고 여성운동 많이 하시던 이태영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가 반달이라는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아시죠? 그 윤석중 선생 또 상을 타시고요. 또 제가 많이 존경하는 재정구 정치인 재정구 의원도 이 상을 탑니다. 이 재정구 의원은 빈민운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투신을 하셔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고요. 지역구에서는 이 재정구 의원의 부인이 지역구에서 재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김근태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순수했던 정치인입니다. 재정구 의원도 이 상을 탔고 또 오웅진 신부님도 이 막사이사이상을 탑니다. 이 신부님은 여러분 꽃동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충청북도 음성에 그 꽃동네라는 그 지금은 그걸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렇게 이제 저기 어려우신 분들 와서 그런 법인을 뭐라고 하지? 일종의 고아원 같은 걸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 복지법인. 예, 복지법인. 연병. 예, 권 실장이 눈깔만 뻘뚱뻘뚱 뜨고 있는 복지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행렬병자들을 수용을 처음엔 적게 하기 시작하다 이게 이제 천주교도들에게 뭐라 할까 도움의 손길이 퍼지면서 지금은 하나의 타운이 되고 대학까지
건립이 됐던 그런 좋은 일을 하셨던 오웅진 신부님도 이제 자원봉사 쪽에서 상을 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법륜 스님도 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십니다. 또 자랑스러운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데, 이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할 때 한번 타시고 두 번을 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저명 인사들이 이 상을 수상을 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작이 장준하 선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 말고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도 받았어 할 만한 분은 이제 달라이라마, 예, 이 스님도 이 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후에 상을 만들어서 수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 그 남은 백성들에게 그 추앙을 받는 이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도대체 필리핀에서는 어떤 존재냐,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도 김대중 평화상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좋은 일 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곤 있습니다만은 곧 이 상의 권위를 따라 마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막사이사이 발음도 막사이사이의 본명은요 깁니다. 라몬 막사이사이 이 델피에로라는 함자를 쓰시는데 1907년생입니다. 그래서 195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필리핀의 대단한 분이셨죠. 독립운동을 일단 하시고 2차 대전 때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항일 게릴라로 기똥찬 활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막사이사이 대통령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는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사회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면, 공식석상에서 우리 아버지라도 범법을 하면 내가 감옥에 보내겠다 라고 아주 공언을 해버려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게 되고, 또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많이 해요. 자신을 기리기 위해 내 퇴임 이후 내지 재직 중에라도 무슨 뭐 다리, 건물, 기념관, 기념물 이런 거에 내 이름 붙이지 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내가 먹기 전에 국민들부터 먹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온 필리핀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죠. 국부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막사이사이가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필리핀은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원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살만하던 필리핀을 말아먹은 연놈이 있죠. 이멜다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는 새끼인데, 이 마르코스의 부인이 이멜다예요. 배우 출신의 나쁜 년. 구두만 막 몇 조 원씩 사갖고 쳐 깔아놨던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독재를 시작하고 이멜다가 사치를 하면서 오늘의 필리핀이 돼버린 겁니다. 안 됐습니다. 참 남이 나라지만 좀 안 됐어요. 요렇게 일단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요 정도 우리 이거 간장공장 공장장보다 더 어렵네. 막사이사이가 요 정도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의 키는 이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 상을 수상하신 장준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역사에 바로 요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장준하 선생은 1918년생, 돌아가신 해는 1975년 8월 17일 의문사 하셨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의문사 중에 하나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은. 그리고 장준하 하면 그냥 0.5초 안에 바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박정희입니다. 박정권과 가장 극렬한 대척점에 서 계셨었고, 그 정권 하에서 의문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두 사람에 얽힌 그 악연 이런 것들이 뭐 확인된 거,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현대사에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준하 하면 박정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장준하 선생님은 독립운동 당연히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광복군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광복군 대위셨어요. 그리고 광복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정치하시고,
또 사상계라는 월간지를 발행한 발행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상계가 이제 박정권이 제일 싫어했던 그런 잡지죠. 우리나라에 처음 광복군으로 계시다가 해방 후에 국내에 입국하실 때는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우아하죠? 커리어가. 그리고 제1공화국 때 이승만 정권 때인데요. 그때는 서기관이 되십니다. 공무원이 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슨 문교부라든가 국토건설단 이런 데서 공직에 종사를 하시다가 제7대 이게 67년인가? 그런데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하시게 되십니다. 이분은 5.16 혁명 군사 구테타 이후에 5.16 혁명이래. 이게 또 교육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박독재, 전독재, 노독재 때 그 교육을 받은 세대라 이 또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5.16 군사 구테타 때 박정희와 본격적인 이 이후로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정권이 지나는 한일회담 또는 뭐 월남 파병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월간 사상계라는 그 잡지를 발행하시면서 이 정권의 실책과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잡혀가시죠. 잡혀가셔서 고문도 당하시고 아주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 또 그리고 이 장준하 선생께서 박정희와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 그 극명한 대척점에 서시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장준하 선생이 거의 공식적으로는 거의 최초로 박정희는 일본의 만주군 출신이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빨갱이였습니다. 남노당원이었습니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그동안 쉬쉬하고 언론만 알고 있었던 박정희 일본군, 당시는 설이었겠죠. 일본군 설, 백성들 사이에는 박정희 빨갱이 설을 공식적으로 입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에게는 가장 공존할 수 없는,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기 마실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께서 등산을 가셨다가 추락하셔서 돌아가셨다 라고 알려집니다. 의정부에 있는 그 약사봉이라는 곳에서 추락을 하셨다는데 이게 왜 의문사냐 하면 이 의문사를 다룬 TV 프로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상당히 수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룬 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의문사냐, 의문사와 관련된 주장들이 뭐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약사봉에서 추락해서 떨어진 지점까지의 높이가 14m랍니다. 뭐 경사가 75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14m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떨었던 붕에서 뚝 떨어졌는데 외상이 없다는 거예요. 17m를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외상이 없대. 여기가 부러지거나 뭐 피가 나거나 터지거나 외상이 없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외상이 없고 당시 사인이 두개골 한몰. 근데 막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위산에서 10m 이상을 굴러 떨어지면 여기가 한몰 되거나 뭐 될 텐데 딱 요 귀 뒤만 한몰이 돼서 그게 사인인 거죠. 이게 뭘까요? 여기가 한몰이 됐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인을 놓고 의문사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타살 의혹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미결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사조차 안 했지 뭐, 솔직히 말해서. 계속 의문사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사고를 목격한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최초로 신고를 했겠죠. 이 사람이 잠시 후에 며칠 뒤에 공무원이 됩니다. 갑자기.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의문스럽다 라고 신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박 정권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시고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추방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선생의 의문사, 선생의 죽음은 의문사일 수밖에 없다, 타살일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 아주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수준의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장준하 선생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장준하 선생은 1944년도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 일본 관동군, 러시아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는 이 관동군에 배치가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탈영을 하십니다. 이때 김준엽 선생 등 약 50여 분하고 같이 일본군에서 탈영을 해. 도망쳐가지고 맨 처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만주 저 북쪽이었으니까 러시아 쪽으로 도망을 갔겠죠. 탈영을 하셨겠죠. 그래서 러시아 쪽 그 국경지대 노하구라는 곳에 일단은 몸을 의탁하시는데, 당시에 거긴 누가 있었냐, 그 이름도 유명한 김원봉 선생, 의열단의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쪽을 근거지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당시 이 장준하 선생 및 같이 탈영하신 50여 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잘 오셨네, 여기서 우리 한번, 이러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장준하 선생이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사유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의 상식으로 거절의 사유가 뭐냐면, 약산 김원봉 선생 독립운동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하지만 공산당이십니다, 저는 공산당 싫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공산당이 싫다고 독립운동도 같이 안 하겠다고 거절했던 장준하가 나중에 박정희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립니다. 근데 박정희는 남노당이 그러니까 6.25 하기 전에, 해방 이후에 남한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산당 조직입니다. 남조선 노동당, 그래서 남노당이거든요. 여러분들 내지는 우파들이 흔히 얘기해 좋아하는 빨갱이의 원조란 말이야. 거기 당원이었어. 박정희가 명부에도 있어. 그래서 잡혀갔었어. 그래갖고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고. 그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털어드릴게요. 아무튼 공산당이 싫다고 독립운동도 안 하겠다고 간 사람한테 나중에 빨갱이래. 그것도 빨갱이 출신이. 웃기죠? 참 웃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김원봉 선생의 스카웃을 제의를 거절하고 장정이야, 그 중국 공산당 하듯이 먼 길을 걸어서 장정을 해서 중경, 당시 충칭, 지금의 충칭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위가 되죠. 그리고 미군과 협력해서 무슨 한반도 진공작전 같은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참여하기도 하고 훈련도 하시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방이 갑자기 돼서 김구 선생의 비서 자격으로 우리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비교해볼 것도 없겠다. 박정희와 장준하를 비교하면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광복군 대위, 한 자는 일본군 중위, 엄밀히 말해서 만주군 중위, 한 분은 나 공산당이 싫다고 너랑은 독립운동도 같이 안 할래 하고 거절, 한 자는 남노당이라는 대한민국 그 공산당의 그 원조격, 거기 당원, 정식 당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의문사. 자, 너무 갑자기 맞춰서 풍각쟁이가 지금 나옵니다. 자, 광복군 대위, 만주군 중위, 공산당 싫어, 남노당 당원. 오늘의 결론.